네, 서밋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꽤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막 책이 막 누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나는 오늘 학교를 그만둡니다. 뭐 15 그래도 자퇴합니다. 그래서 자퇴와 관련 책 2가지 하나 읽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이건 참고하시라고 이제 놓은 거고,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그리고 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이제 또 대선 있고 하니까 이런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디옥의 이정표, 우리 지난주 강단 메시지였는데 제가 어저께 청신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우리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안디옥의 이정표인데, 제가 이제 포럼을 하면서, 포럼하기 전에 왜 복음만 말했던 초대교회가 그 촛대가 왜 안디옥으로 옮겨졌을까 이제 딱 질문을 했는데 바로 답이 딱 떠올랐어요. 그때 목사님께서는 이제 메시지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놓쳤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레벨업을 못하면 그런 꼴이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그 청신 랩런트들한테도 CVDIP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계속 가지를 못하면 여러분을 향한 그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 촛대를 빨리 붙잡아라. 옮겨지지 않도록 준비해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나중에 종교화돼서 다른 세대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모님 댁에 갔다 오고 이제 포럼을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두란노 교회에 근본적인 부분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문자로, 텍스트로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2가지. 복지의 틀을 바꿔라. 그리고 목회의 틀을 바꿔라. 그리고 이제 2가지 책을 추천드렸습니다. 희망의 인문학.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클레멘트 코스라는 인문학 수업을 했더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더라.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였던 사람들이 지역을 살리는 사람들로 바뀌더라. 백수의 1만 권 독서법. 완전 실패하고 삼성 다니다 퇴사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3년 동안 1만 권 책을 읽고 나니까 막 책이 써지고 강연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 2가지를 바탕으로 복지의 틀, 목회의 틀 바꾸는 사명이 되시라. 저희 아버지가 지금 70세시거든요. 모세보다 젊잖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우리가 송출이 되니까 박제를 시켜야겠다. 제가 이제 부모님께 보내드린 이제 문자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인터넷으로 확대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빠가 어떻게 할지를 좀 정리를 해서 알려주면 같이 기도를 하겠다 했더니, 제가 이렇게 써서 보낸 거를 10가지 항목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도서 후원금을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빠가 이 사이클을 알면은 내가 계속 도전해서 보내주면 뭐가 오는구나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만 바꾸면 되겠냐? 우리 교회만 바꾸면 되겠냐? 전체 교육의 틀을 바꿔야겠다. 제가 청신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경인 청신을 이제 3월 중순부터 지금 이제 11주차까지 어제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면 이제 끝나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응답을 조금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우연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완벽한 응답이다. 제가 그 2018년도에 목사님 처음 만나서 1년 동안 담회색 쓰라 했지만 안 쓰다가 2019년에 썼죠. 담회색을 쓰고 나서 그때 붙잡은 제가 해야 될 것, 교육을 어떻게 바꾸지? 내가 복음가정 안에서도 제대로 이 랩런트 교육을 못 받았어.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불신자처럼 시달렸던 거예요. 교육을 바꿔야겠구나. 그럼 랩런트를 살려야 되는데, 그럼 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 교사, 목회자를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썼던 책들은 약간 그런 책들이에요. 부모님을 어떻게 바꾸고, 교사를 어떻게 바꾸고, 목회자를 어떻게 바꿀지.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청신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 그 랩런트 현장을 보게 되니까 더 조금 부모, 교사, 목회자를 어떻게, 이 랩런트 교육을 어떻게 가르칠지 요거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되게 그 약간 망대가 되었어요, 이번에. 근데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 한켠으로 또 갖고 있던 이명 계약이 있었어요. 랩넌트를 살리자. 근데 그 중에서도 PK 살리자. 제가 PK니까. 그리고 사모님 살려야겠다. 우리 엄마 같은 사모님들이 많아. 그 사람들 어떻게 살릴까? 근데 이제 그게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제 과거, 상처. 이걸 다시 보니까 이게 사명이구나. 나만 할 수 있는 그 사명이구나. 근데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제가 그 이후로 계속 독서하고 글 쓰고 여기서 발표하고 이런 준비들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책도 쓰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청신에 가니까 여기가 밭이야. 랩넌트뿐만 아니라 PK들도 막 모여 있고 사모님도 오셨어. 근데 플러스 알파 청년 장년층도 이렇게 막 모여 있더라. 나는 여기 세계 대상자만 기도를 했는데 막 딸려서 오더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내가 상상을 못하는구나. 더 크게 꿈을 꿔야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한 11주차 이렇게 쭉 지내면서 초반부에 몇 번 하고 나니까 애들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 제가 야 니네 인생이야. 니네 인생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 그래서 과제를 주고 했는데 몇 명 안 와요. 이 과제가. 괜찮은 애들만 조금 시간 맞춰서 보내고 나머지 애들은 거의 뭐 가면 이제 경인청신 끝나고 나면 바로 다 까먹고 보내지도 않아. 기억도 안 해. 오기 전날 막 또 그날 아침에 보내고 몇 명은. 제가 그래서 왜 안 될까?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목사님하고 대화도 해보고 애들하고도 이제 확인해보고 하니까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요. 어떤 학교는 수행평가를 1년에 30개 막 60개 한대요. 52주인데 60개 하면은 시험 기간까지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레포트를 내고 뭔가 막 계속 조사하고 레포트 내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면 애들이 당연히 생각할 시간이 없죠. 고교학점제. 이제 대학의 학점 시스템을 고등학교에 이제 적용한 건데 이게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원래는 고1만 해당인데 고2, 고3도 하는 학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쉬는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예습 복습은커녕 친구들과 사귈 수도 없고 자기가 그 생각을 정리할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이거 시스템적인 문제구나. 애들이 지금 시기에 꼭 해야 될 그 깊은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놓고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게 되었죠. 그 공신, 강성태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그런 실태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게 뭐냐? 문화에 빠져들어요. 아이돌, 뭐 친구들의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이제 시달리고 그러는데 뭐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학교 교육과정 이런 거에 막 묶이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우리 청신 애들한테 2가지 가요, 대중가요 2가지를 좀 분석을 해줬어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라는 여자아이들이라는 그룹의 노래인데 제가 저 노래를 그냥 싫어해요. 왜냐? 그 가사 안에 생각은 딱 질색이니까. 애들이 이거 몰라. 아니 생각은 딱 질색이니까 막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노래 같고 하니까 막 따라 부르잖아요. 잘 생각해봐. 그거 곡을 쓴 그 가수는 생각을 엄청나게 해서 그걸 만들어서 돈을 끌어모으는데 너네는 왜 반대로 생각 없이 살아가냐. 고민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제목이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예요. 이거 신병이네, 신병. 가사를 쭉 보면은 운명에 딱 빠져서 어느 날 무언가를 대면하게 돼요. 신병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제목이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신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된 거죠. 마에스트로. 영어로 하면은 마스터거든요. 이제 브라이언 와이스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병을 치료하려고 보니까 안 돼. 나중에는 최면요법을 썼어요. 전생을 체험하게 하는. 막 80몇 번을 전생 체험하고 나니까 병이 치유가 됐는데 마지막에는 마스터라는 영적 존재를 만나게 되는 접신을 유도하는 그런 노래구나. 애들한테 이제 실체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듣고도 애들은 가서 또 듣는 거예요. 이런 노래들을.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듣고 있어요.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은 이 3단체 문화나 이런 사상들이 그 학교 그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철학사상 이런 것들이. 애들은 모르고 그걸 그냥 쭉 배우고 선생님들은 또 그걸 모르고 전달을 하고 있고요. 교육과정, 교과서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고 있다.
제가 그래서 교육과정 안에서도 진화론이나 뭐 젠더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왜 그 설명을 왜 해주냐.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죠.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할 때 우리 전략만 막 연습하면 돼요? 아니죠. 일본은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전략들을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엘리트, 랩런트들이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주의하고 예방도 하자라는 차원으로 좀 얘기를 해줬는데, 뭐 많이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알아듣기를 바라며. 근데 이제 애들한테 CVDIP를 찾는 그런 과정들을 한 10주, 11주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계속 갖고 있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애들이 만약에 이걸 찾았어. CVDIP를 찾았어. 그럼 그 이후에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줄 것인가를 놓고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책을 보게 된 거예요. 학교가 수행평가, 고교학점제 뭐 이런 거 이거저거로 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꿈을 찾을 시간도 없죠. 근데 만약에 꿈을 찾은 애들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 꿈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을 세우지를 못하는 거죠. 자퇴를 준비시켜야 되나?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 책은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21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 자퇴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학교를 나오게 되었고 학교 밖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그런 내용을 썼는데, 다 학교에서 상처를 받은 애들이야. 21명이 모조리.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 상처를 받고 내가 나오니까 잘한 것 같아. 그 학교에 있으면 문제가 막 심각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 계획이 하나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야, 이런 책들 모아가지고 너네끼리 책을 낸 거는 의미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만 그 미래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너네가 그 상처에서 치유받지 못했어? 그럼 필요 없는 책이다. 볼 필요는 없겠구나. 읽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옆에 있는 책은 저자가 송혜교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우리 한국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송혜교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저자가 중3 때 자퇴를 해요. 이 친구도 학교에서 적응 잘 못해서 자퇴를 했는데, 학교 밖으로 나가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당장 뭐 버스 카드를 찍어도 청소년입니다 이 소리가 이제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왜 청소년 카드 이걸 하냐, 너 왜 이 시간에 학교 안 가고 이러고 있냐, 이거. 그럼 또 설명을 해야 돼.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도와주지? 내가 해야겠다 해서 홈스쿨링 생활백서라는 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단체를 세워요. 단체 이름이 저 백서야. 하고 그 이후에 그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가이드북 이거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저게 필독서예요. 학교 밖 청소년들 저걸 읽어봐야 내가 어떻게 자퇴를 하고 나중에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고 검정고시는 어떻게 하고 학교 밖에서도 어떤 지자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저런 거 강조하더라고요. 이걸 읽어봐야 된다고. 읽고 자퇴를 결정하더라도 읽고 나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랩런트들이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중3 때 자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15세 자퇴를 했는데 20대 초반에 대표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우리 뭐 20대 30대 돼도 대표 소리 한 번 못 듣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이제 차려버리니까 20대 초반 21, 2살인데 대표 소리를 듣고 이제 교육청 교육감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거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까지는.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비전 트립을 저희가 청신에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을 어디 갔냐? 저기 이태원 현장, 이태원 참사 그 압사 사고 있었던 그 현장을 애들이랑 함께 보고, 트랜스젠더 바 있는 그런 거리 같이 걸어보고, 어떤 애는 이제 클럽 들어오라고 막 띠끼가 그래서 저 아닌데요 하고 이제 도망치고 막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천안에 있는 국학원 가서 보고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 얼마나 이상한 소리를 그럴듯하게 하는지도 보고, 당군 신전 막 21m짜리 거대한 신전 그 신상도 보고, 그러고 나서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도 탐방을 했거든요. 정현호 목사님이 237 이태원 현장, TU 국학원, 서밋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 3단체에서 이 237 TU 서밋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고 우리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런 옷이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연결해 주셨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거를 쭉 보고 나니까 아 그래서 지금 이런 청소년 신학원이나 이런 각 교회 안에서 이런 셋들 애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셋들이 진짜 필요하구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이나 시간, 장소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근데 이제 신영찬 준목님이 자기 교회에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발표를 한다고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막 전달을 해주다가 예전에 벤자민 출신이었던 그 신채은 청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뭐냐? 벤자민 학교 갔다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인생이 막 희망 없이 살고 있던 엘리트였는데 갔다 오니까 내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 정책위원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막 협회를 차리고 그래서 이제 미추홀, 요 가까운 인천 미추홀 거기서 지자체랑 연결해가지고 막 청년들의 꿈을 찾아내주는 그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전달을 해주고 나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청소년을 위한 그런 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찾아봤어요. 일단 청소년 정책위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 24일인가 지난주에 그걸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랩런트 2명한테 제가 보냈어요 링크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반응이 와서 안동에서 열리는 그 정책 토론회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들뜨고 가지 말고 랩런트로 가라. 잘 보고 와라. 너 망대야. 너네 동생들 후배들 살리기 위해서 너가 잘 보고 와야 돼. 알겠습니다. 신나서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보내고 저는 그동안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또 멘토링을 할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책도 사보고 막 관련 자료도 찾고 하는데 저희 이번 주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후보들이 막 공방전을 펼쳤잖아요. 토론회를 하면서. 근데 어떤 이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유튜브 영상에 나와가지고 이제 막 대화를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봤는데 어떤 백수 청년이 있었어요. 한 20대 중후반 되는 백수 청년이 아,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취준생인데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대선 후보가 하는 얘기가 야, 청년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않는 걸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500만 원만 벌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벌면은 기초의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시의원 이런 거 선거에 출마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은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그런 걸 해봐야죠. 제가 이거 듣다가 야 이거다 이거 준비시켜야겠다. 지금 자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자퇴는 필요하면 나중에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근본적인 교육 개혁을 해야 돼. 제가 처음에 붙잡았던 그 CVDIP 교육을 어떻게 바꾸지? 근본적인 걸 해야 돼. 그러려면은 정치 분야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발판들, 랩런트들을 좀 준비해야겠다. 그걸 조용히 좀 해야겠다.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지금 현재 교육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교육의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교육을 쥐고 흔들고 있는 건 정치다. 제가 교육을 이제 CVDIP로 붙잡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교육을 바꾸려면 정치 개혁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자기 이제 임기 끝날 즈음에는 꼭 그 교육 과정을 바꿔가지고 교과서를 새로 만들고 그러거든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후대를 망치는 이데올로기들이 교육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정치인들이랑 또 교육청. 그러면 이제 교육 과정이 형성되면은 또 학자들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고 교과서를 만들고 교사들이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 교사들을 대학에서 또 가르치고 이 사이클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인데 진화론, 뭐 과학 만능주의, 뭐 온갖 철학 사상들 중요하게 막 가르치고 암기시키고 시험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그냥 모르고 막 따라해요. 그중에 지금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젠더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애들한테 젠더 뭐냐, 너네 막 젠더 배우지, 젠더 뭐야, 사회문화적 성? 그게 무슨 의미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어? 모르잖아. 모르니까 당하잖아. 좋은 건 줄 알잖아. 실체는 이거야. 라고 좀 얘기를 해줬어요. 존 머니라는 존스홉킨스 대학의 의사가 처음 쓴 용어예요. 종류, 장르 이런 뜻인데 성이 두 가지가 아니라 뭐 많아. 선택할 수 있어. 이를 강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이 남성, 여성 이게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 성 말고 양육자에 의해서 성을 바꿀 수 있다를 주장한 거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어떤 쌍둥이 형제를 데리고 있던 부모가 있었는데
그 형을 이제 포경 수술하다가 이제 성기가 의료 사고로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타버렸어 이게.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이제 존 머니라는 의사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존 머니가 저런 사상을 주장하니까 뭐라고 했냐? 얘 남자인데 여자로 키우면 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어린 애기인데 질성형 수술을 하고 어릴 때부터 이런 성교육을 시키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포르노 영상을 보게 하고 남동생이 있어요. 쌍둥이 남동생. 걔하고 이제 근친상간 동성애 행위를 계속 시켜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얘 여자로 클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안 돼. 안 바뀌어. 남성성이 계속 튀어나와. 아무리 호르몬 주사 맞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엄마 아빠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원래 남자였어. 애들 둘 다 미쳐버려요. 그래서 동생이 조현병 걸려서 약물 중독으로 이제 사망을 했고 나중에 이 형도 그런 거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한 가족의 그 인생을 망쳐버렸는데 사람들은 이런 배경도 모르고 좋은 건 줄 알고 이제 젠더 하죠. 근데 이 젠더가 네오 막시즘 사상이랑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는 좋게 포장이 돼서 사회 문화적으로 너네가 성을 결정할 수 있어 라고 이제 포장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애들은 배경을 모르니까 좋은 건 줄 알죠. 교과서에 나오고 선생님이 말하고 하니까 TV에서 나오고 막 영화 뭐 드라마 이런 데서 막 나오니까. 근데 젠더 이데올로기의 최종 목표는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쓴 이정훈 목사님이 과거에 자기가 했던 행적을 이제 얘기를 해줘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자기가 심취했대요. 그리고 불교 사회 사상을 접목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법명도 받았고 그랬거든요. 승려였어요. 승려. 그래서 정치 사회 사상을 내가 이걸 가지고 세상에 뿌려야겠다 다짐을 해요. 자기가. 그래서 승려로 있다가 환속을 해요. 속세로 돌아와가지고 정책연구원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자기가 감명 깊게 받은 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전략이에요. 과거에 마르크시즘의 기동전으로 막 혁명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더라. 조용히 파고들어야 돼. 정치계, 언론계, 교육계, 문화 이런 거 다 장악을 해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 불교를 앞세울 수 있어. 그래서 교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이제 설립을 해요. 진보주의자들이랑 같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즈음에 강희석 군이 이제 소송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미션 스쿨을 다니던 강희석 군이 야, 왜 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데 종교 이거 예배드려 강요해요? 이러면서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학교를 대상으로. 오케이, 얘를 도와주자. 그래서 종자연에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얘가 이제 강희석 군을 도와줘요. 그래서 소송에서 이겨버렸어. 오케이, 학교 이렇게 했어. 미션 스쿨 하나 박살냈어. 이제 이거를 지역이랑 그 기업에서도 기독교 그런 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돼. 자본주의하고 싸워야 돼. 네오막시즘 사상을 이제 그람시 작전을 써야 돼. 해가지고 막 실제로 자유정책연구원 정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입법을 준비를 합니다. 저게 뭐냐면 종교 편향 방지법이에요. 학교에서 종교 가르치지 마라.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독교 가르치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실체는. 자기가 과거에 이런 거를 했다. 근데 이제 이러다가 영적 문제 시달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기독교 방송 보다가 회심을 해서 목사님 돼가지고 이런 거 이제 자기가 했던 거를 다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거 박살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뭐 이런 것들 책을 뭐 많이 쓰고 계십니다. 좌파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저걸 알죠. 저 전략을. 김용준 변호사라는 분이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변호사 생활을 우선 가만두고 한 2년, 3년에 걸쳐서 저 책을 썼어요. 막 책이 이만해. 이 사람이 그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네오막시즘의 문화혁명 그 전략대로 아동 청소년들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새겨내는 주요 공략 대상이다. 어른들한테는 안 들어가. 애들 바로 치겠다 이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의 주요 타겟은 청소년이야.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야 돼. 그러고 있다. 좀 아세요,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좀 이걸 좀 알아야죠. 교회가 알아야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나 또 목회자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제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려는 그런 사상이 지금 교육, 문화, 언론 통해서 아이들에게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랩넌트의 뜰이 지금 중요한 거죠. 새 뜰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세상의 틀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정치선교학교 이거 해야겠다. 단어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준비해야겠다. 교육계 그리고 정치계 여기는 좌파 우파의 싸움 아니고 진보 보수 싸움 아니고 영적 전투 현장이다. 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좀 쉽게 쓴 책을 찾아봤거든요. 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라는 책을 6명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학생들이 썼어요. 이 친구들이 2016년도에 정치학 특강을 함께 수강을 한 거를 이제 계기로 정치 사람들이 많이 어려웠는데 그냥 우리 삶에 되게 가까운 건데 이걸 어떻게 조금 더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쓸까?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까? 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6명 친구들이 2년 동안 매주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뭐 글도 쓰고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쓰게 됩니다. 그 글머리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세상을 정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정치의 언어가 뭐냐? 돈. 세금을 거두니까 돈. 그리고 법이다. 그래서 정치는 돈을 어떻게 거둘지 정하는 게 이제 세금인 거고, 그거를 모은 돈을 어떻게 쓸지 합의해서, 그러니까 정책으로 합의를 하는 거죠. 정책을 세운 다음에 그거를 입법화, 그래서 법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그 과정을 정치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걸 알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알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기초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두 가지만 요거는 좀 알아야겠다.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 뭐 학교 학생 두발 자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종교 자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저 조례 안에. 근데 이게 지자체장이 쓴 게 아니래요. 주민들이 직접 썼어. 주민 발의안을 제출하면 이거를 교육청에서 모아서 다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정책을 해서 이게 이제 정책이 된 거예요. 아까 이정원 교수가 종자연에서 했던 게 이거구나.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조례가 처음에 이제 오케이 됐다가 중간에 한번 폐지됐다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근데 폐지할 때 종자연에서 막 난리가 났어. 왜 폐지하냐 막 이러면서. 불교팀이구나. 좌파팀이구나 저기가. 근데 일반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랩넌트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조례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교육감에 대한 얘기가 되게 지나가는 얘기로 나왔는데, 교육감이 이런 조례들 그리고 예산, 결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엄청난 권한이 있대요. 그래서 교육감은 지자체 선거할 때 보면은 교육감을 따로 뽑는다고 하죠. 우리가 선거 투표를 하는 거죠. 그냥 지자체장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임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직접 뽑는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하냐? 그 지자체에서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그런데 교육감은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문제 이거저거 처리하느라 예산을 못 쓰게 되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별도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현재 문제에 시달리다가 이제 미래 설계를 하면 안 되니까,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따로 뽑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감도 우리가 준비시켜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2080 시대에 미리 우리가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초의원, 교육감,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우리가 좀 그림을 아이들한테 그려주고 로드맵을 그려주고 이런 작은 발판들을 좀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제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5권의 책을 남깁니다. 모세가.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대학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60만의 정치 지도자들, 변호사들, 뭐 군인,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을 키워냈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모세도 했는데 80세 노인도 했는데 우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대선을 앞두고 막 토론하는 거 보고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하고도 제가 막 설전을 막 하고 그랬는데 호남에 계시니까 우리가 최소한 선거를 할 때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라도 갖출 수 있겠구나. 정치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면. 그리고 어느 순간에 때가 차면은 이런 실제 뭐 한국 그리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랩넌트 서밋을 키울 수 있겠다.
보낼 수 있겠다. 정치 선교사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좁혔어요. 서밋을 랩넌트화 시키는 거죠. 링컨 한 명이 보고만 됐으면 전 세계가 장악이 될 수 있었는데 영적 문제 해결을 못했어. 근데 만약에 링컨이 복음 붙잡고 내 상처를 발판으로 전 미국인들을 살려야겠다, 전 세계를 살려야겠다, 랩넌트 정신이 딱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서밋을 랩넌트화 시켜야겠구나. 근데 그러려면은 누군가 가서 말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랩넌트를 서밋화 시켜서 이들을 만나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들이 실제 도전을 하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정치성교학교 준비할 우리는 새로운 안디옥 이정표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청소년을 위한 최고의 중요한 시간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필독서를 나눠 읽고 포럼하면서 올바른 세계관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그 학교는 정치성교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성도님들도 함께 독서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